안녕하세요. 절절TV TJ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간 압도적인 주도주였던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좀 폭락을 했고요. 둘째로는 중국 관련 주들이 엄청 올랐는데요. 일단 배터리 쪽부터 좀 볼게요. 배터리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테슬라 주가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봉인데 이 고점이 414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179불 뭐 이렇게 됐죠. 그나마도 금요일에 올라서 이제 그 정도였던 거고, 제가 일전에 테슬라랑 관련된 테크 주식들 계속해서 조금 하락 압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왔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금리 인상 때문이든 뭐 실적이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고점 대비해서 57% 정도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주식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빠진 지 얼마 안 됐죠. 한 63만 원까지 갔다가 한 달 정도, 한 달 사이에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테슬라가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늦게 반영이 시작됐죠.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거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주가로 먼저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중국에서 이제 모델 Y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30% 모델 감축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10개월 정도 기다리던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는 뭐 일주일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역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아주 상징적인 테슬라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밑에 뭐 LG 화학이든 뭐 이런 업체들한테 단가 인하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이런 IT 관련된 이런 업체들 주가에는 이런 단가 인하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단가 인하의 신호탄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일이라고 보면은, 지금 수많은 소재 업체들이랑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아직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점 부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관련 주식은 몇 달 전부터는 숏을 하면 했지 롱으로는 별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이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많이 오른 건 결국에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게 중국에서 이제 틀어주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신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작까지 만약 이게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쪽이 이제 주도주군에서 망가져지고 있고, 반도체도 사실 아직 주도주군이 전혀 아니고 밑에 있고, 그동안 잘 오르던 방산도 조금 내려오고 있고, 에너지 관련 주식도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 게 없는 시장에서 빈집털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들 여기에 엄청 몰렸죠. 그래서 정말 2017년인가요? 이제 사드 보복 관련된 한 5년 정도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던 건데, 없던 이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다 뭐 시진핑 3년임을 했는데 요즘 뭐 여론이 안 좋고 뭐 시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중국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든 영화든 다 풀어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뭐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것도 늘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국민들을 달래고 이런 거는 사실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입니다. 이런 정치 논리로 봤을 때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서구권 이런 민주주의 쪽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사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다시 더 강하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뉴스만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쪽 주식이 없어서 좀 괴롭긴 했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조금 그냥 내려놓고 중국 주식도 그냥 구경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죠. 11월 CPI가 이제 13일에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예상치는 이제 요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나왔죠. 금요일 밤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CPI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이게 선행을 합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해가지고 금요일 미국장도 좀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지난달 수치가 7.7에서 6.3, 이거는 근원 물가라고 하죠. 6.3 뭐 이제 이런 거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긴 합니다만 조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은 7.2였는데 실제로는 7.4가 나왔고,
같고, 이래서 이게 CPI도 똑같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금리 인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데, 일단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이미 너무 완화적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완화적인 걸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금리 수준을 저희 그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표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조금 이거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사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늘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꼭 이렇다고 뭐 시장이 더 폭락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반영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좁혀지지 않고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건 조금 이런 채권 이제 투자자들이 미래 장기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EPS가 이제 많이 하향이 됐죠. 지금 코스피도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든 뭐 이제 뭐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좀 하향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도 10에서 15% 정도 EPS 하향될 것 같다. 뭐 PER도 하향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정도 EPS도 하향될 것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대충 뭐 한 10% 정도 내외 조정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이제 보면 한 2100에서 200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혹시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처럼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시장 흐름 자체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12월하고 1월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정도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리드 영역에서 뉴트럴 영역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자체도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다만 주식은 아직 조금 이제 여기도 좀 꺾이긴 시작했지만 아직은 좀 과열 국면이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이런 중간 정도 레벨까지는 올 때까지 좀 소화를 좀 하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일단 계속 이거 뭐 ETF 질문을 주신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숏을 하면은 선물로 많이 합니다. 선물로 많이 하는데, 지수 선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솔직히 이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해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시기 쉽게 ETF로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둘 다 좀 하고요. 방산주들 중에서 한국항공우주 아주 가지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린 대로 사서 그냥 가져가고 있고,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 생각하면 재건주, 현대주산, 인프라코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굴삭기 데이터 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푸틴이 뭐 전쟁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건 이슈가 지금 어제 또 안 좋게 작용해서 저는 어제 이제 플러스가 나고 있다가 마이너스까지 됐는데, 일단은 뭐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주를 하신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엔터 관련 뭐 하이브나 JYP, SM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그냥 S&P 500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시장 흐름이 좀 이럴 것 같다 정도 그냥 감 잡아보는 정도인데, 계속해서 이런 50 주선 정도가 저항이 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저항이 돼서 계속 내려가는 국면이고, 이게 뭐 과거 요런 국면까지 뭐 3600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다시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 이 지점 어디선가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엄청 예상치 못한 미친 듯한 하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제가 이게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수요일 방송은 가끔씩 생략을 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지루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주식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면은 이런저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왜 사고 어디서 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일단 12월은 저 자체가 되게 좀 슬로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